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울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울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처음 울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제가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맡은 업무는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대였는데요. 저는 공직이 첫 직장이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대 업무를 하면서 와, 진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진상 민원인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진상 민원인들 때문에 울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민원대에서 만났던 진상 민원인들은 그 당시에는 화가 나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은 화가 누그러져가지고 이제 눈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민원대 업무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운이 좋게도 민원대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서무 업무를 맡았는데요. 서무 업무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동해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 수당 챙겨주고 복합기 토너나 A4 용지, 간식, 종이컵 이런 각종 비품들을 챙기고 여러 가지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잡무들을 처리했는데요. 제가 비록 1년 동안 민원대 업무를 했지만 제가 민원대 업무만 했기 때문에 서무 업무를 했을 때는 또다시 신규가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 서무 업무를 했을 때 지출 업무를 가장 많이 했는데 2호조라는 프로그램도 처음 써보고 그 지출 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빨리 자야 되는데 다음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막막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죠. 이렇게 제 스스로 업무적으로도 막막했는데 그때 하필 저희 팀장님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만약에 팀장님이 계셨으면 업무 방향도 잡아주시고 또 저도 팀장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 다음으로 의지를 할 분이 저랑 비슷한 업무를 하는 서무주임님이었는데 서무주임님은 50대 후반의 남자 주임님이었어요. 서무주임님은 좀 자상한 스타일은 아니시고 다른 사람 업무에 관심이 없고 물어보면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먼저 이렇게 개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뭐뭐 해라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제가 하는 거에 간섭하거나 터치하시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래서 업무도 잘 몰라. 팀장 자리도 공석이야. 또 서무주임님도 저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 정말 총체적으로 신규한테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는 제가 밥도 잘 안 넘어가서 살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와중에 행정구역 단위 중에 이제 통이라는 게 있는데 통의 대표가 통장이에요. 통장님들 회의를 매달 개최를 하는데 제가 이 회의를 개최해야 할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전임자가 업무를 가르쳐주고 갔기는 했지만 회의를 할 때 와서 가르쳐줄 수는 없으니까 사실 그 제 옆에 계셨던 서무주임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통장 회의를 하는 그 날을 포함해서 한 3일 정도? 휴가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이 조금 큰 동이어가지고 통장님들이 54분이 계셨는데 저 혼자 이 회의를 준비하는 게 너무 버겁고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나마 비슷한 업무를 하는 서무주임님도 그날 휴가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점점 입맛도 떨어지고 계속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통장 회의를 한 이틀 정도 남겨뒀을 때 마음에 이제 돌덩이를 안고 있을 때 점심시간이었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같은 동 주임님이 저한테 어떡하냐 내일 모레 통장 회의인데 어떡하냐 서무주임님도 휴가 가시고 너 혼자 어떻게 준비해? 너 혼자 통장 회의 처음인데 너 혼자 놔두고 휴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는 너무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저의 그 눈물 포인트를 자꾸 이렇게 건드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업무도 잘 모르는데 50명 넘게 오는 통장 회의도 저 혼자 준비해야 되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막막한데 그 딱 포인트를 이제 콕콕콕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눈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내면서 막 눈물, 콧물 다 나올 정도로 막 펑펑 울었어요. 저의 그 눈물 포인트를 콕콕 찌르셨던 그 주인님도 당황해 하시고, 옆에 계시던 그 다른 남자 주인님도 당황해 하시고, 조금 늦게 오셔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주인님이 계셨는데, 그 주인님도 당황해 하시고, 저도 이제 눈물을 좀 멈추고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으니까 눈물이 쉽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추려고 해도 막 이런 꺽꺽 이런 소리만 나오고, 그렇게 10분을 울었는데 완전히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추스렸을 때 저의 눈물 포인트를 건드렸던 그 주인님이 농담으로, 동장님이 계실 때 울어야지, 동장님 밥 다 드시고 나갔을 때 울어서 너무 아쉽다고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타이밍은 지금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도 제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그 두 주임님이 이제 저를 카페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힘든 거 다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또 쌓였던 게 많으니까 그 서러움에 또 눈물이 또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2차로 또 울었고, 이제 또 옆팀, 저는 이제 행정팀이었고, 이제 옆팀이 이제 복지팀이 있는데, 이제 복지팀 주인님도 그 카페로 오셔가지고 본인 신규 시절 이야기 해주시면서 자기도 엄청 힘들었다고,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는 거라고 이제 위로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복지팀 주임님은 이제 버스로 출근을 하셨는데, 신규 때 버스가 폭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힘들었다고.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한바탕 우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돌덩이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했던 이제 통장 회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잘 마치게 되었고, 공석이었던 팀장님 자리도 운이 좋게 이제 곧 채워졌습니다. 지금도 저를 울린 그 주인님이랑 이제 연락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퇴직할 때까지 제가 울었던 이 흑역사 에피소드를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장에서 울었던 경험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힘들면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제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말 안 하고 혼자 쌓여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울게 되면 바로 흑역사 생성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